예, 안녕하세요.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유아트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아트 수신부 수신 클락 생성 회로에 대한 디버깅 두 번째. 지난번에는 그 통신이 있을 때만 RxCK를 생성하는 그런 그 수신 클럭 생성부에 대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RxCK가 실제 수신 동작이 이루어질 때만 발생하도록 그런 이제 방법을 강구했었는데요. 뭐 어찌 보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도 RxCK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필요가 있다. 후처리 부분이나 뭐 뒷부분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앞에서 소개했었던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방법들이. 그래서 RxCK를 항상 생성하는 형태의 해법은 어떤 해법이 있을까?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뭐 정확한 원인 분석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해법을 찾는 방법은. 그래서 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설계하게 될 회로에서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적해 가느냐, 이 부분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 사실 이 뭐 유아트 수신 클럭 이 부분에서의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오류 이거 자체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뭐 저랑 같이 학습하시는 그 효과가 아주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한번 그 같이 저랑 해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오류의 원인을 찾으며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그 해법을 또 도출해 낼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처음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딜레이가 동기가 어느 정도 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형태로 발생했을 때를 가지고서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TXPD가 3회 1을 보냈는데 RxPD도 3회 1을 받았어요. 이건 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캐치한 거고, 이때 또 이 RxSD가 떨어지는 것과 RxCK가 떨어지는 것, 이 부분을 살펴보면 RxCK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RxSD가 로우로 떨어질 때 RxCK가 같이 로우로 떨어지면서 약 반 클락 정도 지난 다음에 RxCK가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그 데이터를 캐치해서 RxPD 패럴렐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에서 이때 이제 동작의 기준을 삼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아래 보시는 것은 3회 1을 보냈는데 7.4가 도달하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여기 그 BCNT가 0일 때 그 스타트 비트를 제대로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1일 때도 3A의 LSB 0을 캐치를 했고, 2일 때 하이가 됐고, 그 다음에 3일 때 0, 그 다음에 4일 때 1, 5, 6일 때 1, 7, 8일 때 0. 그래서 8비트가 0, 0, 1, 1, 3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1, 0, 1, 0. 그래서 이제 3A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을 살펴보면, BCNT가 0일 때 요걸 이제 스타트 비트로 캐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8비트
이 데이터의 8비트 이제 BCNT가 8인 순간에 MSB가 돼야 되는데 스타트 비트 위치에서도 9일 때 스타트 비트 정상적일 때는 9에서 이제 스타트 비트가 1로 캐치가 됐는데 여기선 스타트 비트가 0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클락 쉬프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서 MSB가 0이 됐고 1, 1, 1 그래서 상위 니블이 0111 그래서 7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위 니블은 0100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클럭에 의한 영향이 이렇게 데이터와 BCNT를 한 비트 구간 밀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요 글리치 같은 이것이 마치 클락처럼 정상적인 클락처럼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00111 010 그래서 이제 8비트가 이렇게 이제 3의 1로 변해가는 PD가 처음에 이제 그 FF였다가 LSB가 0을 받아들였을 때 F2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비트 카운터 둘일 때는 1이니까 오리지널 비트 1도 1이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3일 때 0을 받아들여서 FA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 비트 카운터가 2일 때 이때도 0인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FC가 됐죠. 1111 11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클락 밀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 보면 이 RxSD가 로우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RxCK의 다음 라이징 엣지일 때 RxSDI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이렇게 돼서 처음에 이 RxSDI가 RxCK의 2클락 구간 동안만 이렇게 이제 로우가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클락의 라이징 엣지 부분을 살펴보면 RxCK의 라이징 엣지로부터 이제 이 RxSD를 이때 이제 캐치를 해서 요때 약간 이 라이징 엣지를 디텍트해서 내부에서 캐치하기 때문에 10MHz 마스터 클락 기준으로 약간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BCNT도 이때 로우가 되는 거죠. 즉 RxSD가 로우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 클락 정도 지난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죄송합니다. 라이징 엣지에서 RxSDI와 BCNT가 이제 동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RxSD가 로우로 떨어지는 요 순간에 반 클락 후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RxSD 입력과 동타임에 RxSDI가 발생을 로우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BCNT가 동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RxSD가 로우로 떨어졌고 RxCK가 글리치처럼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의 라이징 엣지에 의해서 RxSDI가 이때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서 RxSD와
RxSDI와 이제 RxSDO 이건 이제 그 클럭 생성 부분에서 입력 RxSDI와 RxSDO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RxCK가 이때 이제 발생을 탁 해서 그때 RxSDO가 이때 이제 로우로 거의 동타임에 RxSDI 입력이 들어온 것과 동타임에 이제 로우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여기는 이제 그 동기가 좀 맞지 않은 RxCK와 내부 RxCK와 입력 외부 입력 RxSDI가 동기가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우고,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같이 이제 RxSD가 로우로 떨어지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이때 RxCK가 하이로 올라가고 출력 기준으로 하이로 올라가고 RxCK가 다음에 그 로우로 떨어질 때, 즉 입력보다 반클락 구간 딜레이 된 위치에서 RxCK도 로우로 떨어지고, 이때 RxSDI가 로우가 떨어졌던 것이 반클락 딜레이 돼서 RxCK의 폴링 엣지, 즉 RxSDI가 떨어지고 난 다음 폴링 엣지일 때 RxSDO가 그때 반클락만큼 딜레이 돼서 로우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동타임에 RxSDI가 로우로 떨어졌고 RxSDO가 로우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RxSDI가 로우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RxSDI가 로우로 떨어진 것에 의해서 카운터가 0이 되어지는 순간이 이제 여기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엣지를 검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이만큼의 이제 딜레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RxCNT는 이때 이제 520이 됐고 520인 순간서부터 RxC0가 반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가 되자마자 폴링 엣지가 디텍트 됐기 때문에 카운터가 0이 되면서 인터널 RxCK의 기준이 되는 RxC0가 잠깐 하이가 됐다 로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RxSDI가 조금 늦게 왔다면 조금 더 일찍 한 이쯤에서 한 클락 정도 먼저 떨어졌다면 아마 얘는 519 다음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RxC0도 발생을 하지 않고 그냥 로우로 묻혀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리치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RxSDO가 RxSDI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내보냈는데 여기서도 이 클럭 펄스가 없으니까 RxSDO가 그냥 쭉 이어졌겠죠. 그런데 이 RxSDI는 언제 로우로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서 본 거는 UART 딜레이에서 딜레이 값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글리치처럼 딱 발생 의도적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필드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UART 딜레이의 값을 조금씩 바꿔줘 가면서 가장 worst case, 최악의 경우를 이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류가 생겼네.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고쳐 나갈 것이냐. 뭐 이거는 RxSDI나 RxCNT를 조절해 가지고 얘가 RxC0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발생했는데 얘가 마치 클럭이 RxSDO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RxSDO를 생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RxSDO가 어떤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이게 그 UART 처음 UART 수신 클럭 생성했었던 기억나세요? RX 그냥 232 언더바 CLK.v 파일 거기에서 이제 그 RxSDO를 생성하는 그 부분의 코드를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RxE0가 하이이고 그리고 RxE1은 로우일 때 그때 RxSDO가 RxSDI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그 위치가 타이밍 차트상에서 어디냐?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 RxSDI를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은 RxSDO가 이때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이 클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뭐 데이터를 안 내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포인트에서 RxSDO는 라이징 엣지일 때 RxSDO를 내주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클럭이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때 로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얘가 이제 반 클럭 딜레이 된 후에 RxSDO가 한 이때쯤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컨트롤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글리치성이기 때문에 얘는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RxSDO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수신 데이터로부터의 뭔가의 값을 내보내주긴 내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RxSDI를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RD0도 보니까 이때 벌써 로우로 떨어졌어요. RD1도 직전에 로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로우로 떨어지기 이전의 값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레지스터가 내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RD0, RD1, RD 만일 2를 둔다면 여기까지 될 거고 RD3를 둔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로우로 떨어지는 것이 10MHz 기준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RX232 언더바 CLK.v 이 코드에서 데이터 엣지 캐치를 위해서 RD0와 RD1을 뒀었는데 요거를 RD2, RD3 요런 식으로 쉬프트 레지스터를 조금 더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엣지에서 RxSDI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딜레이를 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로우로 떨어졌지만 출력으로 내보낼 데이터는 여기서 로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떨어지기 전의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서 하이로 유지가 되다가 다음번 이 RxCK의 폴링 엣지에서 출력이 나가도록 로우로, 이때 이제 로우로 떨어진 것이 그 다음 반 클락 정도, RxCK의 반 클락 정도 후에 로우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데이터에 의해서 로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RxCNT의 자연 증가분에 의해서 이게 로우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연 증가분에 의해서 RxE0가 하이로 올라갔는데 RxCK는 얘를 반전시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로우로 떨어진 것이 RxSDI가 로우로 떨어진, 엣지에 의해서 로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것에 의한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딜레이, 이 클럭이 글리치성으로 발생을 한 거긴 한데, 이 클럭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 내부 카운터와
RxSDI의 이 동기가 맞지 않는 것이 이 RxSDI가 언제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이 클락 발생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고, 이 클락의 영향이 RxSDI의 출력, 이제 그 클락을 발생을 시켰지만 이때 발생한 클락에 의해서 RxSDI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클락 생성부에서 이 그 RxCK와 동기를 맞춰서 출력하는 이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글리치처럼 발생한 클럭에 대해서 수신이 오동작하는 그 경우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RxSDI, RD0, RD1, RD2, RD3를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한 번 더 확대해 보면 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앞에서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막 펜으로 막 좀 지저분하게 했지만 그런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RD3를 약간 RD2를 해도 되는데 한 클락 정도 더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RD3를 RxSDI로 내줬더니 이때는 이 글리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RxSDI가 마치 현상적으로 봤을 때 RxSDI보다 반 클락 정도 딜레이 된 후에 로우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RxCK 기준으로 RxSDI가 초기에 로우가 되어지는 구간을 살펴보면 두 클락 구간 로우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BCNT 기준으로 0, 이건 스타트 비트, 1, LS 비트, 0, LS 비트, LSB, 그 다음에 이제 1, 비트 1, 0, 비트 2. 그래서 이제 BCNT 9번에서 스톱 비트가 하이로 됐고요. 그 다음에 8서부터 이제 따져보면 0, 0, 1, 1, 1, 0, 1, 0. 그래서 0, 0, 1, 1이 3이고 1, 0, 1, 0이 A가 돼서 정상적으로 3A가 수신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X232_CLK.V에서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RX232_CLK_B.V라는 모듈을 새로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듈 이름 이렇게 RxCLK_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 요 그 쉬프트를 2비트만 엣지 디텍트를 위해서 2비트만 했는데 의도적으로 2비트 더 쉬프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RD2, RD3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RD2, RD3, 그래서 이제 RD2, RD3가 RD1을 받고 또 이제 RD2를 받아서 쉬프트 2번 더 발생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RxNT 생성 부분은 뭐 동일해요. 달라진 게 없고 데이터 엣지에서 카운터가 0이 되고 40일이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40일이 되면 자연 증가분에 의해서 0으로 돌아가는 1042진 카운터. 데이터가 변하지 않을 때도 RxK를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달라진 거 없고요. 그리고 클락 생성하는 부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에 따라서 이제 클락을 발생시켜 주는 거고, RxC1과 RxC0는 이제 원 클락, 마스터 클락 기준으로 원 클락 쉬프트. RxK는 RxC0를 반전해서 원 클락 쉬프트.
그러니까 RxC1과 RxCK는 서로 반전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출력을 생성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기존에 RxSDI를 받았던 것을 RD3, 그래서 이제 2클락 더 딜레이, 토탈 RxSDI 기준으로 보면 4클락이 마스터 클락 기준으로 4클락이 딜레이가 돼서 비정상적인 클락 발생에 의해서 방금 수신한 데이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클락이 발생한 거니까 그 클락에 의해서 데이터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기 직전의 값을, 그러니까 RxSDI가 이렇게 됐고 RxCK가 뭐 이런 엣지가 발생해도 이 값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약간의 이때 이제 1이 되고, 얘는 이제 그 다음 한 클락 정도, 이제 반 클락 구간이죠. 반 클락 구간 후에 로우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얘가 로우로 떨어지도록 하는. 근데 이제 이게 RxSDI일 때는 이때 로우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때 정확하게 하면 이때 로우로 떨어져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쉬프트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이 글리치성 클럭에 의해서 데이터가 잘못 출력되어지는 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딜레이 된 RD3를 기준으로 RxSD5를 출력을 하니까 이제 이때 폴링 엣지에서, 그러니까 내부 RxC0 기준으로는 이때가 이제 클럭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RxC0의 라이징 엣지일 때 엉뚱한 데이터가 나가지 않고 RD3가 나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RD3는 요게 지난 다음에 로우로 떨어지니까, 이때 이제 로우로 떨어지니까 다음 라이징 엣지에서 RxSD3가 로우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출력이 변하도록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면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상만 보고서 어떡하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상만 보고 이거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현상만 보고 어떡하지? 하다가는 이제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 원인이 됐었던 이 부분을 확대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UART 수신 클럭 생성 회로에 대해서 이제 그 생성 회로 B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업데이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UART 수신 클럭 생성 회로에 대한 검증,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검증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상 동작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준은 수신된 병렬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할 때, 테스트 할 때 송신한 병렬 데이터와 일치하는가,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설정 값을 바꿔도 안정적인 동작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UART 딜레이, UART 언더바 딜레이.v라는 모듈에서 외부에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dv 값을 바꿔보면서 유념하실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클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에서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동작을 하다가 클락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해봤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글리치 같은 경우가 발생하도록 극단적인 UV 값을 DV 값을 이제 만들어 보고, 또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또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냥 시뮬레이션 한번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 한번 시뮬레이션 쫙 해보고,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정상 동작 하네. 그러고 넘어가면, 보드, 신세시스하고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보드 테스트 하면서, 보드 테스트 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오류가 생겼다. 잠깐 오류가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도 검증해내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단순한 지극히 정상적인 동작에 대한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 상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의 조건을 설정해 볼 수 있을까? 이 회로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 그래서 이제 UART 클락 생성하는 수신부 클락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클락과 수신 데이터의 동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처음 이제 그 UART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한번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내부 RxDK를 이렇게 보면서 RxSDI의 딜레이, DV 값, UART 딜레이의 DV 값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이 생성 클락과 RxSDI의 이 위상관계를 살펴보면서 DV 값을, 딜레이 설정 값을 계속 바꿔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클럭이 글리치처럼 발생을 해도 이 딜레이 클락이 조금 생각보다 넓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동작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펄스가 10MHz 클락 기준으로 한 클락 구간 동안만 발생하는 그런 최악의 극한적인 경우를 DV 값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라이징 엣지 쪽 글리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한번 동작을 시켜 보시기를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디버깅도 하시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준은 제가 처음 그 UART 그 수신 클락 생성하고 병렬 회로 만들어서 병렬 데이터 추출하는 회로 만들어서 했었던 UART 언더바 RxT 232.v였던가요? 그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디버깅의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탑 모듈은 어떤 모듈을 사용할 것이냐, 말씀드렸던,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UART 언더바 RxT 232.v 이 모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스티뮬러스 파일은 UART my 언더바 UART 언더바 RTX 232.tcl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 DV 값을 10진수 기준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9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비바도 툴에서
어떻게 오늘 강의 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비버도 툴에서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는 위치서부터 코드 수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수정된 디버깅한 결과 시뮬레이션하는 이 과정, 디버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